네, 이번 시간에는 그 감가상각 조정 명세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요 세무 조정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라 할 수 있는 뭐 외화자산 평가 조정도 있고 이건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요. 재고자산도 거의 뭐 잘 이렇게 많이 빈출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막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를 볼게요. 자, 미션 4번이죠. 자, 4번 미션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자, 보면은 감가상각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 뭐 이거는 뭐 FAT 1급부터 나왔던 문제죠. 근데 이제 고정자산 등록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최대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자 개별 자산별로 세무 조정, 이건 뭐 전산세무 1급 때도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건물이면 건물, 기계면 기계, 각각 세무 조정하라는 얘기죠. 자, 우선 감가상각 자료를 보고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추가 사항들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할게요. 보면 뭐 자적을도 있고 한데, 예. 그러니까 고정자산 등록의 관건이에요. 감가상각은 고정자산 등록을 잘해줘야 감가상각 할 때 조정할 게 그러니까 조정이 잘 돼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등록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자, 보면 자, 영화산업이고요. 감가상각. 자, 이쪽에 보시면 그 감가상각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로 쓰는 메뉴는 고정자산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또 이게 틀려지는데 아직까지는 AT 시험에 양도자산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자, 등록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엔터. 자, 하나씩 갈게요. 202번 건물, 그 다음에 코드는 30번,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이라고 하고 자산은,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일은 2014년 10월 4일. 자, 그럼 이제 지금이 이제 15년도니까 기초가액은 7억 5천,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 62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죠. 정액법 30년, 내용연수 이쪽에다 30년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건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경비 구분이 이게 500번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500번대 1번 눌러주시고 500번대 바꿔주시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되겠고요. 아, 업종 코드가 있네요. 업종 코드는 사실 업종 코드가 중간에 한번 바뀌어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틀리긴 한데요. 추가 등록사항의 업종은 그냥 08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사항이 뭐냐면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입니다. 이게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 이쪽에 보면요. 회사 계산상각비 사용자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고쳐주셔야 돼요. 이거 누르면 이제 안에 활성화가 됩니다. 3,5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일단 1차적으로 내용은 다 확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 을표를 보고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어요. 취득세.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이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기말 잔액 1200. 자, 요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요거는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전기말 부인 누계 금액도 입력해주고 자본적 지출 개 여기에다 이제 입력을 각각 1200을 두 금액을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12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입력하면 상각범위액이 바뀌어요. 이렇게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이제 한 세트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206 기계장치. 자, 그 다음에 코드는 50번, 그 다음에 유압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취득일은 2013년 6월 20일.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은 맞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5천만원, 취득가액이 되겠죠. 950.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 되겠습니다. 5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쓰는 거니까, 1번이죠. 제조. 구분은 제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장에서 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 계산 상각비는 역시, 자, 보면은 뭐 딱히 고칠 게 없어 보여요, 지금. 그죠? 납두시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납두고요. 죄송합니다. 목이 가고 있어요, 또.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이제 전기말 부인 누계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요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근데 자본적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인 누계만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51, 58, 312 이렇게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다 됐고요.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것만 잘 입력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술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창을 닫으시고요. 예, 고정자산이 관건이라 했어요. 자, 이쪽에 보면 미삼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 요걸 클릭을 합니다.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불러오기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뭐 정률법 건물은 정액법으로 생각했죠.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자, 같이 나오고 이거 깜빡했네요. 업종이 좀 빵꾸 났죠. 업종을 입력 안 했네. 고정자 등록 가서 자 요게 206번 기계장치였죠. 다음에 요게 자 업종 코드가 아까 뭐였죠? YY였나? YY? 아닌데 뭐였지? YY 맞네요. 대문자 YY 헐. 자,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새로 불러게 하시면 다시 불러와요. 불러왔죠? YY 됐죠? 자, 정액법부터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해보면 자,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조정액을 보셔야 돼요. 이쪽 조정액 확대해 보면 조정액에 보시면 이제 상각 부인액이라 해서 여기 떠 있는 금액 있죠. 요거 만약에 불산입을 당하면 이거 송금 추인을 한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조정액에 금액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9092,000 요게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여기서 F8번을 눌러도 아무리 F8번을 눌러도 소용이 없어요. 예, 여기서는 소용이 없어요. 안 불러와줘요. 그래서 수동으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개별자산부를 조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F8번 눌렀던 서식이 바로 이겁니다.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명세서 이거를 수동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직접 조정하셔야 돼요. K랩 같은 경우 이제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화면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더 좋은 그 스마트 A는 이게 좀 불편해요. 직접 손으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감가, 한도, 초과 이렇게 하죠. 뭐 금액은 9092,000 유보 발생. 그 조정 금액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자, 됐고 이렇게 하나 완료를 했고 정률법. 자, 정률법을 보면요. 이게 확대를 해드리면 자, 조정액을 보세요. 조정액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왕 부인액. 기왕 부인액은 뭐냐면 전기말 부인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인한 것 중 단기 송금 추인액. 자, 요게 이제 해당이 되겠죠? 2316399 요거입니다. 요거 이제 송금 산입 유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칸을 바꿔서 전기 기계장치 감가 한도 초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2326399 그 다음에 유보 자 감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2326399 예 맞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정자 등록만 잘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이론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론 정리. 자 감가상각. 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 뭐라고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럽시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이렇게 합시다. 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했을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게 맞죠. 그러니까 세법상 회계상 금액과 이제 세법상 금액의 이제 차이를 보죠. 만약에 이제 한도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한도 미달이죠. 한도 미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한도 초과가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상황에 따라 틀려집니다. 자, 한도 초과의 경우에는 뭐 애누리 없이 어떻게 되죠? 그죠? 손금 불산입, 그 다음에 이제 유보가 되겠죠. 유보 발생이 되겠습니다. 발생. 자, 이렇게 소득 처분이 들어가고 세무조정이 한도 미달의 경우에는 이제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위쪽에다 좀 이렇게 쓸까요? 뭐냐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이제 있느냐 또는 없느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없으면 이것은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예, 한도 미달의 경우에는 세무 조정할 건 딱히 없다. 그런데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다면 일단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송금 추인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단기 시인 부족액이라고 하죠. 시인 부족액, 부족한 금액. 그다음에 단기 전기말 부인 누계액. 자, 요 둘 중에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송금 추인한다. 그래서 이때는 세무조정이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 풀어봤던 것 중에서요, 이 우리 기계장치가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방법은 뭐 딴 거 이렇게 어렵진 않고요. 여기 내용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쭉 다 계산이 됐고, 뭐 쭉 다 계산이 돼서 산출된 감가상각비가 이제 이거란 뜻이고, 단기 산출. 그다음에 이제 뭐 취득가액 해갖고 쭉 나오는 금액이고, 이제 시인 범위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이게 세법상 한도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상각한 금액은 이거니까 이제 이게 회계상 금액이 되겠어요. 그럼 이게 차감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기 부인액이 있다는 한도. 자, 이게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 부족한 금액, 요거하고 요 부족한 금액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송금 추인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확대를 좀 해드리면, 이제 서식을 근데 요걸 보시는 게 맞는 게요. 제가 요거 한 번만 설명드리고 뒤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서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옛날 기출문제를 보면은 프로그램 화면 구성이 여러분들이 2월 27일 시험 보실 화면 구성하고 조금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취득가액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상각 범위 계산이 돼서 요 금액이 이제 범위액이 되겠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상각한 금액은 요 금액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900만 원 정도가 이제 상각 부인액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기말 부인 누계랑 요거랑 합쳐져 갖고 이제 부인 누계로 계속 이월된다, 이런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이제 평가 범위는 다 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를 염두해서 하나를 더 알려드립니다. 꼭 들어갔다 나와야 될 서식이 하나 있는데, 감상합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 합계표. 여기 꼭 한번 들어갔다 와라 그래요. 이제 제가 옛날에 그냥 전산세무 1급을 후루쿠루 따고 나서 실무자가 됐을 때 사무장님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요. 이거 왜 안 들어갔다 오냐고. 그리고 저희 세무사님한테도 엄청 혼났었고, 세로 블로기 한번 해주시고 저장 한번 누르시고 나오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세무 조정에 대한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면 시인 부족액, 그다음에 이제 뭐 송금, 그죠? 그 추인 받은, 그다음에 상각 부인액,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요 시인 부족액을 관리해주는 서식이 바로 감상합이다.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회차 문제로 갈게요. 자, 그 다음 회차는 9회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조정명세 첫 번째 미션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조정명세. 자, 감가상각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뭐 늘 하던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정자산을 각각 수정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요. 뭐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입력하라,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개별 자산별로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 감가상각 자료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이걸 이제 등록 수정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자, 여기 경동산업 맞죠? 자, 먼저 건물 202번 건물 공장 조립 창고 들어가 있는데요. 뭐 다 좋고 정해법 좋고요. 금액을 좀 볼까요? 3,500만원, 150만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175만원 맞고요. 부인누 계획이 있는데 여기 30만원이죠. 여기 입력을 안 했네. 추가적으로 입력해주면 되겠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뭘 또 해야 되죠? 자, 30만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기계장치를 볼게요. 기계장치. 생각해보니까 아래쪽 경비 구분이 있네요. 참, 이걸 갖고 장난을 쳤네. 이거 500번대로 바꿔야 되겠죠? 1번 500번대. 이거 바꿔주시고. 됐습니다. 이거 갖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다. 그동안 업종이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업종이 있는데, 요 02라고 되어 있는데, 02가 아무리 봐도 없죠? 그래서 이거 이대로 한다면 원래 이제 이게 연화조, 블록조 이건데요. 그냥 이거 이제 하면 되겠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몇 번으로 하라. 이 당시에 하고 지금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일단 그냥 지금하고 맞춰서 그냥 한 거고요. 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를 가볼게요. 206 기계장치. 자, 절단기가 돼 있고, 일단 1차 자료 1, 자료, 첫 번째 자료만 갖고 놓고 보면 이제 수정할 게 뭐, 딱 좋고요. 1500. 그 다음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1500 잘 돼 있고, 내용 뉴스 뭐 좋고요. 그 다음에 업종 코드는,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절단기는 이제 500번째 수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말 부인 누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전기말 부인 누계 1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추가적인 사항들이 또 보입니다. 자, 전기 감가상각비, 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이제 확실해지죠? 작년에 이제 300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가 돼요? 즉시상각 의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는 건물부터 보시면, 자, 내용을 보시면, 전기말 자본적 그 지출계, 여기 있죠? 요 금액. 자, 요게 300만원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동시에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 자, 올해에도 350만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요게 맞고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내용을 보시면 올해 거 350만원만 추가 입력하면 되니까 올해 350만원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에다가 350만원 추가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즉시상각 의제 금액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자, 공식 정답에 나와 있는 메뉴하고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바뀐 메뉴 부분하고 좀 달라요. 잘 참고하시고요. 제 거 화면을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추가 등록 사항에 이제 우리 아까 업종이 있었어요. 이제 제조업인데 제조가 골라지나? 자, 제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조가 없죠.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이제 요즘 트렌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딱 나오는데 옛날 문제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창을 닫고 바로 이제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를 들어가서 바로 세무 조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어려울 건 없는데 건물부터 먼저 볼까요? 불러오기를 누르시고요. 전체 불러오기. 자, 그냥 불러오기 버튼 눌러도 돼요. 정해법. 자, 일단 제가 뭘 보라 그랬죠? 조정액을 보라 그랬었죠? 자, 상각부인에게 얼마가 떠요? 317만 5천원 뜨죠? 이거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명세서를 들어간 다음에 건물, 감가, 한도, 초과라고 하고요. 317만 5천원 유보 발생.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 자, 정률법 같은 경우도 자, 확대를 해보면 조정액의 상각부인에게 68만 5,500원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부인액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역시 이거 왜 닫았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명세서에서 자, 기계, 감가, 한도, 초과 뭐 이렇게 하고요. 68만 5,500원 유보 발생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뭐 감가상각비 조정료사학계표는 제가 뭐 그냥 세로 블록이 저장 한번 누르고 나오라고 했었는데 이게 전산세무 1급 시험 문제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걸 평가 범위로 넣은 회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TAT 1급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보신다고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가 제시되면 하시고요. 문제가 제시되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실무에서는 또 해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그냥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옵션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회차로 갈게요. 자, 5회입니다. 자, 5105 국민산업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미션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감가상각을 산출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요.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고 개별자산별로 하라고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기분, 자적 의리나 뭐 이런 걸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 고정자산 등록할 때 참고하면 되겠죠. 자, 이제 재밌는 말인데 건설자금 이자 발생액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 처리했대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건설자금이자 송금불산이 그걸 적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료 2번 감가상각 자료를 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시고 자, 가도록 할게요. 자, 고정자산 등록을 눌러주고요. 자, 일단 건물이죠. 202번 건물 들어가고 코드는 10번 본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사 건물 취득일자는 2014년 2월 5일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5회분 기출문제까지는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취득가액이 2억 5천이고 감가상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취득이니까요. 2억 5천만 원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예, 최초 취득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용연수가 25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뭐 다른 내용은 없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이건 놔두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이제 업종이 있는데 업종은 그냥 그 요즘 스타일대로 그냥 나오면 그냥 하시고, 예, 그 번호가 옛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업종에 대한 얘기는 그냥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냥 업종은 그냥 이번엔 생략하도록 할게요. 업종이 원래 여기서 등록하는 거다. 근데 문제에서 코드가 주어지면 여기서 하는 거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시험 문제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자, 사용자 수정 버튼 누르셔갖고 이쪽에 회사 계산 상각비 있죠? 이걸 고쳐줘야 돼요. 이 금액이 아니죠? 고쳐주시면 896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코드 20번,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라고 해주시고, 취득일자 2012년 2월 22일. 얘는 이제 계속 취득했던 계속 자산이니까 기초가액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고요. 정기말 상각 누계액 입력해주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역시 이제 내용연수 입력해야 되겠죠. 내용연수는 5년 되겠고요. 정률법 맞죠? 그 다음에 제조니까 요거 500번대 바꿔주시면 되겠고, 사용자 수정을 누르셔갖고요. 320만 원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감가상각 자료 2번에 대한 내용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일단 여기 2번에 대한 내용, 건설자금 이자 발생액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본적 지출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건물 쪽으로 다시 가셔서요. 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 즉 여기에 300만 원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먼저 입력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좀 웃긴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자적 을에 보시면 건설자금이자 건물이라 해서 400만 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산세무 1급도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왔었는데, 이게 완공이 오래된 거잖아요. 2월 5일 날. 근데 작년까지는 이제 건설자금 이자였던 거죠. 건설 중인 자산. 그러다 보니까 이 4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전기말 부인 누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전기말 자본 지출 이렇게 돼야 되고, 부인 누계는 안 들어가는 게, 이게 건물에 대해서 부인당한 게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부인당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좀 만약에 이게 건물이었고 작년부터 이어졌던 계속 그 상각 자산이었다면 15번, 16번이 모두 반영이 되는 건데, 아마 앞전에서 풀어봤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건설 중인 자산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감가상각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계 400만 원만 입력하시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거는 올해 부분이니까 300만 원 입력하는 거고,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도 이게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계속 자산이죠. 592만 3천 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8번에 전기말 부인 누계가 맞으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금액을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23000 이건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이 다 되셨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빠져나오시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 들어가서 불러오기 확인 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액법 건물부터 먼저 가죠. 자, 건물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우리 조정액을 봐야 되겠죠. 조정액을 보면 여기 2536667 이게 상각 부인액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부인액. 그래서 F8번 눌러주시고, F8번 아니구나. 이 버릇이에요. 수동 조정이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들어가셔서요. 자, 건물 감가 한도 초과라고 하시고요. 금액은 2536667, 그 다음에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차량 운반 구 눌러보니까, 자, 이쪽 확대해 드릴게요. 보시면 조정액을 보세요. 조정액. 자, 588-206 있죠? 요거 이제 송금 추인액 되는 거죠. 그죠?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면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그렇죠, 그 송금 추인한다. 이 규정이 있었죠. 이것도 역시 수동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자, 전기 차량 감가 한도 초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금액은 5588206 유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빠져나오시면 되겠고, 이건 한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죠. 새로 불러오기 하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됐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회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의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미션 3번이 되겠고요. 자, 가봅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뭐 산출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 최대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세무 조정하라고 되어 있고, 개별 자산발 뭐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뭐 이때는 1회였다 보니까 이제 뭐 세부적으로 이제 부분 점수에 대한 점수를 다 언급을 해놨는데, 실제로 요즘에도 이 점수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점수를 다 줍니다. 그래서 고정자산만 잘해도 부분 점수 들어가요. 예, 뭐 하나가 틀렸다고 다 틀리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줍니다. 뭐 감가상각 관련 자료 참고하라는 내용 나와 있고 좋습니다. 자, 일단 이걸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이걸 보고 쭉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해보시면, 자, 고정자산 등록을 들어가고, 항공법인, 5101 항공법인이에요. 자, 202번 공장건물, 뭐 많이 해봤어요. 그죠? 코드 101번. 그 다음에 자산명은 공장건물. 자, 취득일자는 2013년 0228. 자, 2회차 때 1회 문제는 2013년도이기 때문에 이건 당해 취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가요 1억 원을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에 취득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아래쪽을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세금 껌껌 처리했대요.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을 즉시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에 확대를 해드리면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 17번 란에다가 이걸 입력을 하시면 감가상각비가 계산할 때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참 입력 안 했구나. 내용연수는 20년 정액법 맞고요. 뭐 좋습니다. 500번대 경비죠. 1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 정도만 고치시면 되겠고요. 업종 코드는 아까 제가 안 하는 걸로 하기로 했죠.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 하셔야 돼. 제가 업종 코드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코드하고 지금 현재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업종 코드는 주어진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 좀 주의하세요. 자, 됐고,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회사 계산 상각비 4583 333 딱 봐도 부인당할 것 같긴 한데, 자, 내용은 그렇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품 갈게요. 비품은 201번 코드, 그 다음에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일자 2010년 1월 26일. 옛날부터 취득한 거니까 이건 기초가액에 입력하는 게 맞고요.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75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고 회사 계산 상각비, 참 이거 내용일수부터 먼저 5년 정률법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조니까 에어컨 제조래요. 1번 바꿔주시고, 사용자 수정 눌러서 요거는 280만원을 고쳐주시고, 추가적인 사항들이 더 있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료서 을표를 보니까, 자,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고, 비품 에어컨에 대한 감가상각 부인 누계가 26만원 있는 거죠. 부인 누계에 대한 어떤 다른 직접적인 언급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부인 누계 금액에다가 26만원을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겠고, 회사 계산 상각비 다 맞고 다 맞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상각분 조정 명세를 들어갑니다. 자, 창 닫고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간 다음에 불러오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제 다 나와요. 자, 건물부터 먼저 볼게요. 건물을 보시면 이쪽에 확대를 해드리면, 자, 조정액을 보라 그랬죠. 조정액이 23번 란 3816667 요거에 감가한도 초과죠. 자,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액 개표를 소환하신 다음에 건물 감가한도 초과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3816667 유보 발생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률법 쪽에 비품을 보시면, 자, 역시 이것도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조정액이라고 나오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만원만큼 송금 추인액이 되겠죠. 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위에 보면 정기말 부인 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시인 부족액이 있어요. 이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26만원이 송금 추인 되는 겁니다. 뭐 내용은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거 세무 조정 해주면요, 손으로 조정해줘야 되겠죠. 비품 전기 비품 감가 한도 초과라고 하시고요. 26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그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는 1회를 끝으로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조정 중에서 하나 골라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